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통행료 지원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여파로 발이 묶여 있고 김포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완전 무료화를 지켜보자며 김포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했는데요.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 예산은 기재부에 가로막혔습니다.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일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김포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김포 시민에게 출퇴근 시간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 무료화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이제 자주 이제 이용하는 출퇴근자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 그리고 경기도와 국가에서는 전면 이제 무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차이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후에 발표한 경기도 정책이 상충하는 게 사실입니다. 3개 시군, 특히 파주, 고양동 입장이 아직 명쾌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완전히 편승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도비 200억 원, 현재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까지 200억의 예산안이 올라갔지만 통행료 지원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통행료 지원에 대한 타당성부터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완전 무료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200억을 먼저 투입해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완전 무료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2일 저녁 6시경 김포시 통진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럭 한 대가 전소되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불에 탔습니다. 불을 처음 목격한 공장 직원은 퇴근하려는데 펑 소리와 함께 차량에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용접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제2회 공정무역위원회를 열고 공정무역 활성화 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와 교육, 캠페인 운영,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최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천시는 내년에도 기관, 학교, 종교단체와의 협업 확대, 신규 커뮤니티와 판매처 발굴, 관련 교육 고도화, 판매 지도 제작과 디지털 홍보 강화 등 공정무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주관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가는 운영관리, 재정투자, 안전관리, 탄소중립 노력 등 모두 5개 분야 40여 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부천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160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 실태를 인구 규모별로 나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평구는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취업자 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신중년 경력 활용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운영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 바로 인천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경제 성장도 한층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인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04명 증가했고 전국 평균인 0.81명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5월 출생 증가세로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지속적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작년에 300만을 돌파했는데 300만이 돌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에서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은 2023년부터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대도시 중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의 GRDP는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I+1억 드림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등 양육 초기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이나 사랑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인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저들을 마련하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인천형 출생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청년 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2023년 기준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자료를 보면 권역 간 이동자 중 64%가 청년층인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남자는 21%, 여자는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소득계층 이동에서도 수도권 이동 청년의 34%가 상향 이동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 청년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집중이 지역 간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만큼 지방 거점 도시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와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 문자가 오면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4일 예고된 교육 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직종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과 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 후 특수교육처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선 집중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의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의 경우 빵과 우유 같은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해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4,000호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765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5,246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4,042호를 매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IB 월드스쿨로 인정받은 학교가 21곳으로 늘었습니다. IB 월드스쿨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은 21곳 외에도 4개 학교가 인증심사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도내 IB 월드스쿨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후보학교 44곳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이나 교원 연수, 수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됐던 경기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연말 검사에서는 도달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과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지난해 43억 원에서 올해 159억 원으로 270% 증가해 편성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위험 학생 5,000명과 난독증 의심 학생 800명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검사,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가 65세에서 75세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이담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당초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인천시 재정 여건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실버 패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월 25억 6천만 원, 연간 약 3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6% 인하됩니다. 중형차와 10톤 이상 대형차 통행료도 각각 3,500원, 4,500원으로 조정됩니다. 통행료 인하로 생기는 민간사업자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8년부터 영종대교와 함께 논의됐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영종대교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 편도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밤부터 도내 전역에 강추위가 예고돼 한파 초기 대응 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합동 전담팀은 복지, 상수도 분야 등 7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동파 예방 등 선제 조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특별지시 공문을 보내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활동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